자, 여러분 오늘은 영어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역사 전문가는 아니라서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감안해 주시고요. 영국의 역사가 영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큰 맥락에서만 얘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중간 과정은 많이 생략했습니다. 자세한 역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채널을 참고해 보세요. 정말 재밌게 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좋아요. 그럼 얘기를 하기 전에 영어 역사를 알면 무엇이 좋은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한국은 여기에 있죠. 위에는 중국이, 그리고 옆으로 바다 건너 일본이 있습니다. 어떤 언어라는 것은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많은 부분들이 한자어죠. 한자어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 이것은 순수 한국어인데 식사를 하다, 여기서 식사, 자는 먹을 식자겠죠? 네, 한자어란 얘기예요. 밥밥자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한자어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일본어도 영향을 꽤 끼치고 있죠. 근데 일본은 약간 비속어 같은 걸로 들어와 있는 게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오뎅, 덴뿌라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일본 말인데 한국어에서도 종종 쓰이는 말들이죠. 뭐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미국이 영향을 정말 많이 끼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죠. 택시, 버스, 네, 이런 거요. 여러분, 택시가 한국말이 있나요? 택시가 택시죠. 뭐 버스가 한국말이 있습니까? 버스는 버스죠. 이와 같이 뭐 따로 있지 않아요. 커피 같은 경우에도 검은 탕국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커피는 커피죠. 네, 이런 식으로 주변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언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역사를 배운다라는 것은 주변의 언어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흐름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것을 알면 그만큼 보이는 바가 많아지겠죠. 서론이 좀 길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가 영국이라고 부르는 이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영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는 여기에 있는데, 공교롭게도요, 국가가 4개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웨일즈, 북아일랜드, 이렇게, 이 아일랜드 전부 다가 아니고 요만큼 위에 북아일랜드까지 해서 이 4개의 국가를 연합한 것을 영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4개 국가 중에 잉글랜드가 우리가 잉글리시라고 부르는 영어인 거죠. 즉,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잉글랜드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역에 있는 애들이요. 자, 일단 여기 나오는 이 영국 섬을 뭐 브리튼 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브리튼 섬에는 원래 켈트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서기 43년에 로마가 켈트족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켈트족을 먹는데, 켈트족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약간 달래는 정책을 써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자기네들이 다스리게 해놓고 세금만 걷어가는 뭐 이런 형식으로 지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때부터 켈트족은 로마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거기다가 이 켈트족 사람들이 로마의 문화를 오히려 동경해가지고 더 따르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화돼서 지낸 거죠. 이게 무려 410년까지 갑니다. 그런데 410년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로마가 망합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켈트족을 로마 병사들이 지켜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점인데요. 사실은 이 로마군이 켈트족이 사는 이 브리튼 섬을 지키고 있었는데 로마군이 다 빠진 거죠. 이렇게 로마군이 철수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지금 위쪽 지방에 있었던 픽트족이라고 또 있었는데, 이 애들이 로마가 이제 물러가니까 막 켈트족을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켈트족이 너무 오랫동안 로마의 보호만 받다 보니까 좀 버거웠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 이게 되게 황당한데, 켈트족은 픽트족이 쳐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기로 했을까요? 여기 보면 여기가 게르만 지역이거든요. 게르만이 이제 다르게 읽으면 이제 저먼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던 앵글족하고 섹슨족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종족 둘을 켈트족 사람들이 저기 픽트족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용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넘어와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앵글로색슨족들이 켈트족과 힘을 합쳐 픽트인을 몰아냈을까요? 이 브리튼 섬이 자기네들이 살던 게르만 지역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신을 합니다. 켈트족은 앵글로색슨족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켈트족을 배신을 하고 이 땅을 자기네들이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켈트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위로, 옆으로, 섬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앵글로색슨족에 쫓겨간 애들이 이때 만들어진 구도가 끝까지 이어져서 현대에 와서 어떻게 되냐면요. 올라가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저기 아일랜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앵글로색슨족이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앵글로색슨족이 앵글리아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게 지금의 잉글랜드라고 합니다. 물론 자세한 역사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궁금하시면 이걸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때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에야 전부 다 통틀어서 The United Kingdom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얘네들이 사이가 좋을 수가 없겠죠. 이게 역사가 이렇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잉글리시는 바로 이 잉글랜드에서 쓰던 말이잖아요. 근데 이 잉글랜드가 앵글로색슨족이 넘어와서 만든 곳이고 앵글로색슨족이 게르만어를 썼으니까 잉글리시의 시작이 독일어였던 겁니다. 즉 이게 영어의 뿌링인 거죠. 이렇게 410년이 되고 로마가 물러나고 난 후 앵글로색슨족이 영국 섬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때부터의 영어를 고대 영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고대 영어를 독일어라고 했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때 이후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일들의 자세한 내막이 궁금하시면 이거를 보시면 되고요. 저는 언어에 영향을 끼쳤었던 큰 사건들 몇 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 북부지방에 여기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스칸디나비아 지역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이 있는 곳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바이킹족들 있죠. 이들이 바이킹족인 거예요. 항해술이 좋았다고 해요, 바이킹족들이. 그런데 이들이 침략을 통해서 먹고 살았었는지 정말 자주 잉글랜드로 쳐들어왔었나 봐요. 그래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로 먹고 먹히는 싸움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알프레드 대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왕이 바이킹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했더라면 잉글랜드를 지켜내지 못했을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영어에 바이킹들이 쓰던 말들이 많이 섞이게 됐다고 합니다. 약간 거친 말들이 많아서 skin, skull 이렇게 sk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바이킹 언어였다고 하네요. X, 도끼나 berserker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광전사인데 이런 말들이 거기에서 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말들 말고도 인칭 대명사들 우리가 쓰고 있는 he, she 이런 것들이 이때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재밌었는데 3인칭 단수에 s를 붙이는 게 이때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 앵글로색슨 언어들은 3인칭 단수에 s를 붙이는 거를 이렇게 ETH 요걸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유명했었던 영화의 명대사로 이거 기억나시죠? 이 대사에서 make it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예전에 쓰던 거를 좀 활용한 거라고 하네요. 아무튼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더 쉬운 걸로 동화되나 봅니다. S만 남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진짜 심각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신기했었는데요. 이 바이킹들이 잉글랜드만 쳐들어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 프랑스도 자주 쳐들어갔었나 봐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이게 좀 불편했는지 회유책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만큼 땅을 떼서 이 땅을 너네한테 줄 테니까 너네 여기서 먹고 살아라. 대신 좀 더 이상 반란 좀 일으키지 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이킹들이 알았다고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웃긴 게 임금과 신하 관계가 돼요. 즉 프랑스가 임금, 여기 이제 신하로 이 땅을 주는데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노르만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노르만 사람들이 사는 곳 해가지고 노르망디 공국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여기를 이제 지배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황당한 게 뭐냐면 이 노르만 사람의 윌리엄이라는 왕이 1066년에 잉글랜드에 쳐들어가서 잉글랜드를 이겨버려요. 네, 그래서 황당하게도 노르만 윌리엄 왕이 잉글랜드를 먹어버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잉글랜드가 프랑스의 신하가 돼버린 거죠. 근데 덩치가 좀 비슷해졌는데 아무튼 이 관계가 없어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때가 1066년이고 노르만 정복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사건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